지난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못 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며 휴전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 정제와 가공은 80%를 장악한 희토류 수출을 막아 AI와 반도체 등 미국 첨단 산업에 직격탄을 날리자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We just signed with China yesterday, right? Just signed with China. In the China deal, we're starting to open up China.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며 미국이 프로젝트 볼트, 이른바 금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We don't want to ever go through what we went through a year ago. Just as although it did work out. Thank you. 17조 원 가량을 투입해 핵심 광물을 비축해서 미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현지 시간 4일에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장관급 회의를 엽니다. 일본은 그제 해저 탐사선이 태평양의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5,700m에서 희토류가 함유된 진흙을 채굴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사업 추진 16년 만입니다. 経済安全保障や総合的な海洋開発の観点等からも意義のある成果であると承知をいたしているところです。 중일 갈등으로 일본의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중국은 평가절하했습니다. 我们注意到日本国内近年来一直都有这样的报道。 또 중국 매체들은 미국의 핵심 광물 비축 프로젝트도 단기적 완충 장치일 뿐이고 대체 공급망 구축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는 관측을 전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SBS 김민표입니다. 강원 영월의 상동 광산 앞입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이곳에서 나는 텅스텐이 우리나라 총 수출의 60% 이상을 책임졌지만 값싼 중국산에 밀려 내리막길을 걷다가 1994년에 문을 닫았는데요. 32년 만에 다시 채굴 준비가 한창이라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보호 장구를 갖추고 광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램프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뚫어놓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또 다 광채에 접근하려고. 자외선 램프를 비추자 파랗게 빛나는 바위, 텅스텐 광맥입니다. 이게 특정 파장에서 텅스텐이 반응해서 푸른색과 하얀색 빛을 내는 겁니다. 이 맥은 시추를 통해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새로 뚫은 갱도의 길이만 4.2km, 시추공은 500개가 넘습니다. 광업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텅스텐 원석을 갱도에서 캐낸 후 유용한 광물을 골라냅니다. 이후 농축 과정을 거쳐 화학 공정까지 마치면 순도 99.99%의 산화 텅스텐이 추출됩니다. 상동 광산에는 현재 가동 중인 서방의 주요 광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5천만 톤의 텅스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지난 1998년 소유권이 해외로 넘어간 뒤 현재는 캐나다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광 이후엔 설비를 가동한 적이 없어 당분간은 가공도 해외에서 하고 텅스텐 초기 물량도 전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약 2,100톤 정도가 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전에 맺어놓은 계약 때문에 나머지들은 한국의 산화 텅스텐 공장으로 공급이 될 거고요. 그래도 지역엔 기대감이 감돕니다. 폐강 이후의 영월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잘 돌아갔으면 하는 기대감이 크죠. 영월군은 텅스텐 재채굴을 계기로 가공기업과 연구센터 등을 유치해 국내 공급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희토류 수출업체 두 곳을 인용해 중국 측이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또 중국 정부의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며 그 대상은 방위산업뿐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민간용 희토류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한 어제 중국 상무부 발표와 달리 군용, 민간용 가리지 않고 다 막는다는 겁니다. 앞서 중국 측에 조치 철회를 요구한 일본 정부는 상황을 주시하겠다면서도 필요시 대응에 나서겠다고 언급했습니다. グローバルなサプライチェーンに深刻な影響が及んでおります。引き続き、状況を注視しつつ、関係国との連携の上で、必要であればそういった対応をですね、行ってまいりたい。
일본 재무장관은 다음 주 초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며 히토류 공급 다변화 등 대응책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世界経済にとって、ある意味危機的であり、経済安全保障上も極めて問題であるということが共通認識として、少なくとも G7 国にはあるという。 그러나 정작 동맹국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일 양국에 대해 거리를 뒀습니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로 여긴다며 타이완에 대해 무엇을 할지, 즉 공격할지 말지는 시 주석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타이완을 침공하면 기분이 나쁠 것이라며 그러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중일 갈등의 원인이 된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과는 적잖은 인식차를 보인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4월 미중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쉽지 않은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